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 국산차가 많이 좋아졌네요. 수입차 품질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한데? 뭐 받았습니까? 협찬? 뭐 이런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간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뭐 독일차를 논하지 않아도 일본차와도 간극이 있었죠. 기본기가 부족하다. 항상 그 얘기 들어왔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저희가 3.5 모델, 더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을 하면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연차로도 적합하겠고요. 선택 후에 없으시겠고, 어설픈 수입차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 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선택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거 기본기가 부족하고 형편없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걸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국산차가 좋아졌다고 하는 이 평가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또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국산차가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과연 언제쯤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연차를 순수한 기계장치에 기반을 둔 메커니컬 그 결과물로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나오는 내연 신차들을요, 거의 내연 엔진만 탑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반전기차나 다름없을 정도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4, 5년 전만 해도요, 기계장치, 메커니컬 기반의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이 부분이 비율적으로 한 7대3 정도, 기계장치 7,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3, 그 정도 비중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6대4에서 5대5까지도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아 ECU를 통해서 정밀한 제어를 전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고요. 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속기도 TCU. 그런데 이 ECU와 TCU는 협조 제어를 통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제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밸브의 세밀한 조절을 통해서 연료 양을 또 공기, 흡입, 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출력을 쥐어짜는, 예를 들어서 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 요게 이제 최근에는 현대기아가 선보였던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이런 기술로 확대가 됐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통신 프로토콜도요, 과거의 내연차, 캔통신, 캔FT, 브렉슬레이, 또 통신 쪽은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는 BMW처럼 모스트라든지 그 외에 독자적인 규격, 이더넷 같은 것들을 또 활용하기도 하는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자율주행의 확대, 지금 레벨 2라고 하지만 거의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에 준하는 그런 편의 장치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전 센싱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걸 액추에이터에 오류 없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프로토콜도 예전에 내연차와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전기전자 제어 쪽, 소프트웨어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연차라고 하지만 거의 반전기차나 다름없고요. 하이브리드는 특히 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차에서 과거의 기계장치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에서 전기전자 영역이 확대되니까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는 통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펌웨어, 이런 각각의 해당의 기술에 맞는 그런 펌웨어 쪽의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강국입니다. 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이쪽 전기전자 제어 쪽에서 대한민국 엔지니어보다 더 뛰어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집요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엔지니어 집단은 찾기 어렵습니다. 가전에서, 그리고 또 IT 쪽에서 이 사실 운영 체제라든지 통합 OS 쪽에서 좀 약해서 그렇지,
하드웨어 쪽, 그리고 각각의 장치 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펌웨어 쪽, 이런 쪽의 제어는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적화되어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두뇌가 좋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섬세합니다. 코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자기의 프로젝트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수행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엔지니어들처럼 뭐 칼같이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뭐 그런 뭐랄까요? 네, 좀 무식하죠. 예, 좀 바보스러운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과가 곧 회사의 어떤 성과일 텐데 이걸 본인의 성과로 본인의 업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감성적인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기전자 분야의 그 엔지니어들의 기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분야에서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국산차 좋다고 하는 시점이요. 전기전자 제어가 내연차에서 비중을 크게 높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입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해서 대략 2018년 정도에 아주 무르익은 기량이 선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나오는 신차들은 정말 예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자동차들은요, 품질이 몰라볼 정도로 정말 크게 향상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보세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저는 극찬했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 저희가 뭘 칭찬했냐면 분명히 공급 소재 사용 안 됐고 흡음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정숙성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그리고 노면의 그 거친 부분에서 쳐내는 허시니스 이걸 눌러주는,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없애주는 이 기술, FFT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 조율 능력이 정말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 야, 이건 진짜 이전에 국산차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그 외 편의장치, 내부 구성, 인포테인먼트 이런 거 다 종합해 볼 때 상품성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정말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차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파워트레인에서의 신뢰도 문제는 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공회 전시 약간 엔진이 뭐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 외 파워트레인에서의 어떤 릴라이어빌리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외 부분들에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에서 아우토 자이퉁, 이 아우토 자이퉁은 그 독일의 3대 자동차 미디어이고 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일본의 마스다, 그리고 또 닛산, 또 토요타, 거기 컴팩트 SUV 3종, 그 중에서 1년에 100만 대 이상, 110만 대 가까이 판매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라브4 토요타의, 그 다음에 켄시카이 이런 것들이 병합을 해서 현행 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투싼 하이브리드 5종을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 라브4는요, 이 모노코크 유니바디 형태의 최초의 컴팩트형 SUV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누구도 이 모델의 품질에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에서 뭐 주행 성능이 이렇게 막강하다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품성, 실용성, 경제적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 매년 팔려나가는 모델이고, 또 일본의 토요타면은 하이브리드 원천 기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차에 하이브리드까지 겹쳐져서 라브4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상품성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아왔고 눈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5종을 비교를 해서 평가를 내보니까 1등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등이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컴팩트 모노코크 방식의 SUV는 일본 브랜드를 앞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동안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예 경쟁을 하려고 하지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점수난 그 항목을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파워트레인
그 기본적인 동력 성능, 기계 장치가 많이 작용하는 그 완성도가 많이 좌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중간 점수입니다. 최고점을 못 받았어요. 나머지 항목에서는 다 압도적인 1등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 다음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계 장치에 해당하는 엔진의 본연의 성능이나 가치 면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내연차가 전기 전자 제어로 기능이 확대되고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전자회사들, 엔지니어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조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다 앞서요. 물론 여기에는 또 기계적인 기술이 약간 딸렸기 때문에 공간적인 활용도를 통해서 1.5라는 개념을 국산차가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중형인데 준대요. 소형인데 준준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1.5 개념으로 해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 사이즈 좀 더 크고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킨. 그리고 또 가성비를 높게 가져가야 되니까 좋은 부품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약간 질 떨어지는 제품을 최대한 표현하게 비슷한 품질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요령.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도의 경제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 전자 제어로 극대화된 편의장치,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그 외에 정밀한 제어들. 이 시너지가 합쳐지니까 자동차 품질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서 FFT와 같은 패스트 퓨리어스 트랜스폼 이 분석을 통해서 물리적인 흡음재가 아닌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불쾌한 NVH,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허시니스를 적당히 쳐내면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기반의 역점을 두고 이 제어 부분에서 지금 국산차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를 보여주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 저희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해외 평가도 보십시오. 저희 평가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짚은 포인트, 저희가 이래서 좋습니다 하는 포인트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차가 라브4,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다라고 하는 소형 SUV의 황제보다도 상품성이 높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형제 모델 다요. 저희가 제네시스 GV70를 시승을 하면서 와, 진짜 이거 희한한 맛인데? 어떻게 이런 맛을 냈지? 제가 4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와인딩 시승기를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제네시스 GV70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독특하고 좀 신선합니다. 오토기어에서 판단하는 제네시스 GV70 3.5 트윈 터보 이 모델은 정말 특이한 놈이구나. 처음 보는 색깔이구나. 드디어 제네시스가 GV70에서 자기만의 컬러를 찾았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대단해서 감탄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예요. 부드러운 서스펜션, 편안한, 그리고 롤을 상당 부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자동차가 스포츠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아서도 안 되죠. 이건 평행선과도 같고 또 트레이드오프란 말이죠. 그런데 부드럽고 세련된 승차감에 스포츠성도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포텐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스포츠성까지 아우르는 그 범위, 그 캐파가 지금까지 출시됐던 자동차 중에서 가장 넓더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면면을 따지고 보면 스포츠성은 BMW X3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렉서스의 그 조용하고 말캉말캉한 좋은 승차감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단단합니다. 하지만 그 두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거의 80% 이상 90% 가까운 영역까지 넓혀놨어요. 이런 차는 없었거든요. 이거 정말 희한한 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희한한데요? 이런 맛을 이거 현대 제네시스의 컬러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 찾았네요. 이 포인트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승부할 만합니다. 라고 평가를 내렸고 제네시스 전 라인업에서 저는 GV70 내연차든 일렉트리파이드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 이거는 뭐 제네시스에서 가장 상품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토빌드에서 똑같은 내용을 짚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SUV의 새로운 장르다.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알려진 그런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자동차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대단하다. 인정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자동차 종주국민 독일. 의리의리한 브랜드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세그먼트에 그 대단한 X3가 있는데 그보다 더 상품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판매는 뭐 더 잘 되잖아. BMW, 벤츠가 당연하죠. 종주국이고 또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상품성 가지고 막 시장을 바로 뒤엎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영역에는 또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 밸류, 그 다음에 신뢰도, 릴라이어빌리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상품성에 있어서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에 있어서 좋은 평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GV70가 하지만 프리미엄이 가져야 될 그 밸류 측면에서는 조금 약점이 많죠. 그래서 판매량은 뭐 인상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평가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켈리 블루북에서도 GV70, GV80 품질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산차의 품질을요, 자꾸 유튜브 몇 개 채널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든 뭐 자동차 리뷰든 간에, 자동차 미디어든 간에 국내 정보들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벤치마킹 기법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가 어떻게 전기전자 제어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예전의 지식대로 그리고 과거의 기계장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자동차를 평가하는 기준대로만 계속 틀에 갇혀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산차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좋은 거 좋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면요, 아직까지 사고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구동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얘기하려면 국산차는 아직 멀었습니다. 국산차는 그래도 수입차에 비해서 안정감, 기본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격만 막 올리고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해줘야 이 소비자들이 그래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가를 하고 또 국산차에 경각심을 주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승기를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 자꾸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국내 브랜드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주목을 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본인들에게 해될 게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보는 건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정말 몰라서 뭐가 좋아진지 개념이 없어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국산차 그냥 대충 안 좋다고 하면 좋은 소리 듣겠지.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란한 시기예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국산차의 품질이 좋아진 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해 왔고, 그리고 삼성, LG, 그 외에 또 훌륭한 그 전기전자, 또 IT 기업들이 그동안 이 기술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업적들과 또 발전들을 일으켜 왔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동차가 그 방향으로 중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내연차가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산차가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변속기, 그리고 기본적인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은 아직까지 전체 그룹을 놓고 보면 지금 현대차가 한 5위 정도 되는데 기술력도 딱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메케니컬 기반에서는 딱 중진 그룹에서 약간 중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정도인데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관련된 제어 기술은 세계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전기전자 제어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산차의 품질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도 부드러운 특성을 최대한 남기면서 핸들링, 그리고 안정감, 이것도 상당 부분, 야,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조율해서 이런 스포츠성까지도 나올 수 있게 이런 캐파의 구성이 가능하구나. 와, 이런 포텐셜이 이제 국산차에서도 구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부드러우면 안 좋은 거, 단단하면 좋은 거, 이거 과거에 그 기계장치만을 다루었던 독일차 판단 기준의 그 기준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은 여전히 뭐 어이 말컹말컹 물렁물렁, 야 이게 무슨 뭐 이런 평가가 여전히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산차가 달라졌다라는 편견을 깨지 못한 분들은 그걸 듣고서 그렇지, 그럼 그렇지, 쟤네들은 못 먹은 거고 얘네들이 진짜구만,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혀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국내 유튜버나 국내 리뷰 미디어들만 보지 마시고 해외 많이 참고하십시오. 특히 독일, 독일은 자사 브랜드가 못할 때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동차 리뷰까지 하게 됐네 라고 하는 그런 뭐 유튜버들이나 또 직업을 기자로 선택을 했을 뿐인데 자동차를 하라네 해서 자동차를 다루는 그런 미디어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애석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 전기전자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만큼 이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그 배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또 컨텐츠 리뷰 이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도 어떤 분들이 있고 사대주의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리뷰를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산차 좋다고 한 거 한번 다 검색해서 해외 리뷰랑 비교해 보세요. 저희가 칭찬하고 추천한 거는 전통 있고 정말 신뢰받고 있는 미디어에서 다 호평을 받거나 아니면 비교 테스트에서 대부분 1등, 1위를 차지하고 그것도 큰 점수 차이로 압도적인 그런 결과를 냈고요. 뭐 유럽 올해차, 세계 올해차, 미국 북미 올해차 다 이렇게 선정된 차들입니다. 뭐 저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결과 예측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평가 방법이 벤치마킹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법으로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의견이 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산차 좋다고 한 건 정말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도 시승하면 직접 경험해보면 동의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